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좀 커피 관련된 영상으로 찾아뵙는데요. 제가 사실 요즘 유튜브를 좀 잘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회사도 복귀하고 최근에 이제 커피 용품 관련된 거를 좀 이제 만들어 보려고 좀 노력하고 있다 보니까 유튜브를 좀 이제 소홀히 하게 됐는데, 기존에 쓰던 마누스가 좀 커서 거긴 잠깐 놔두고 이제 쬐끄만 걸로 놔두면서 저렴한 커피 머신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맨 처음에 에스프레소 세팅을 어떻게 잡을지 겸사겸사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오늘 커피 먹기 전에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처음에 머신을 받았을 때 포터필터의 용량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포터필터들은 그 가정용 머신을 받았을 때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이 포터필터 바스켓의 사이즈는 보통 14g에서 16g이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카페 세팅을 볼 때 요즘은 카페들이 이제 커피 자체에 대한 특징을 좀 더 그 많이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처럼 그 58ml 머신을 사용할 때는 18g에서 22g 까지도 가니까 옛날 기준으로 뭐 3샷, 4샷까지도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레시피를 적용하면은 이제 추출이 안 되거나 그 카페에서 나오는 맛이 안 나올 수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머신을 받았을 때 들어가는 이 바스켓 사이즈가 다르다는 걸 알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한번 커피 세팅을 잡아보면서 제가 차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라인더 세팅도 아직 안 잡아놓고 그래서 실제로 머신에서 에스프레소 세팅을 잡는 거를 같이 한번 보여드리면서 맨 처음에 머신을 받았을 때 어떻게 설정하면 될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다들 유튜브나 이런 걸 보셔가지고 이 원두의 양이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 많이들 아세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 바스켓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14에서 16이니까 저는 한번 뭐 15 정도를 한번 담아 볼 건데, 보통은 이제 커피를 들어갈 때는 그라인딩을 하기 전에는 다들 많이 이렇게 무게를 잘 재십니다. 무게를 15 정도에 딱 맞춰가지고 재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호포가 있는 것들은 이 안에 잔량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그라인딩을 하기 전에만 재고 하고 나서는 이걸 안 재면 그라인딩을 하고 나면은 뭐 14g, 뭐 14.5g 이렇게 되고, 어쩔 때는 여기 남아있던, 전날에 갈아서 남아있던 게 다음날 나오게 되니까 어느 날은 15.5g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팅을 자기는 맞춰놨다고 생각하는데 커피가 이제 안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재기 전, 그라인딩을 하기 전에도 무게를 한번 재주고, 그 다음에 그라인딩을 하고 나서도 무게를 재줘야 됩니다. 하기 전에 이제 물을 좀 해서 정전기를 조금 방지해주고, 이제 털어주면,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3.5g,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잔량을 많이 빼놔가지고 이 안에 거의 1.5g의 잔량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상태로 만약에 추출을 하면 추출이 엄청 빨라지고, 나중에 이걸 그 다음에 받았을 때는 또 여기 안에 있던 1.5g이 같이 나와서 오히려 추출이 엄청 느려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가지고 항상 그라인딩을 한 뒤에 이제 무게를 측정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싱글 도직용 그라인더가 아니면 에스프레소 세팅을 할 때 이 커피를 많이 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전에 이제 좀 더 커피를 많이 넣기 때문에 17.3g까지 올라가서 이거는 이제 커피를 좀 덜어서 5g 정도, 그러니까 저는 보통 14에서 16이면 15.5, 18에서 20이면 19.5 정도로 해서 조금 도직량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라인딩 세팅 값을 아직 안 맞춰놔가지고 추출이 아마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그라인딩이 안 잡혀있는 상태에서 이제 추출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요. 침칠봉까지만 해주고 디스트리뷰팅이나 이런 건 안 해주고 바로 탬핑까지 해주는 작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체결해주고, 아마 수출이 좀 빠를 건데 한번 빠르게 된 상태에서 추출을 맞춰가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직량의 2배 정도로 계속 뽑을 거고요. 15g 정도 했으니까 30g 정도가 나오게 돼요. 네, 한 20초에 33g 정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사실은 보니까 생각보다 그라인더의 분쇄도가 약간은 맞춰져 있어가지고 그래도 크레마나 이런 거는 조금 크레마층도 두껍게 어느 정도는 압력을 받으면서 나왔는데, 아무래도 시간초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조금 빠르게 나와서 크레마층이라던가 이런 질감 등이 약간 묽은 느낌이고요. 그래도 냄새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고 한번 이거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전 맨 처음에 엄청 콸콸콸콸 나올 줄 알고 그렇게 나온 다음에 잡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생각보다 실력이 좋아서 그런지 첫 추출부터 좀 괜찮게 나왔고요.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빨랐는데도 불구하고 크레마층이 좀 괜찮게 나왔고, 커피는 아무래도 압력을 실제로 제가 원하던 뭐 이제 한 30초 정도의 2배수 정도 되는 압력을 받지 못해가지고 약간 바디감이나 이런 거는 좀 가볍게 나왔어요. 근데 확실히 그 추출의 속도가 빨라가지고 약간 조금 이제 톡 쏘는 그런, 그러니까 과속 추출된 부분이 좀 나중에 느껴지고, 약간 그 원두에 약간 그 떫은 맛이 조금 나오는 상태입니다. 먹을래? 괜찮아? 고소한 맛은 있는데 그 뒤에 신맛이 팍 오지. 그래서 이게 커피 자체는 이제 제가 좀 고소하게 뽑아가지고 맛 자체는 원래는 신맛이 많이 안 나오는, 그러니까 조금 배전도가 낮은 원두가 아니기 때문에 신맛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제 추출 자체가 과소로 되다 보니까 되게 약간 부정적인 신맛이 많이 나오고, 이제 앞에는 이제 원두 자체가 좀 고소한 맛이 나오고 뒤에는 이제 추출이 잘못된 걸로 인한 좀 신맛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아까 전에 한 10초 정도 했으니까 그라인딩의 굵기를 살짝 줄여주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건 제 팁인데, 이제 머신 자체가 이제 OPV라고 해서 압력을 이제 과압력이 걸리지 않게 조절해주는 기능이 없는 이런 머신들은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 원두를 조금 업도징 하는 게 좀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라인딩의 이제 굵기도 좀 얇게 바꿔준 다음에 도징 양도 한 아까 15.5였으니까 15.7까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준 상태에서 겉면 정리해주고, 탬핑, 살포시 이렇게 2번 정도 세팅을 해보면 얼추 세팅 값이 맞기 때문에 바로 겉면을 닦고, 자, 이렇게 되면은 아까보다 너무 분쇄도를 조여가지고 너무 안 나오는 게 되기 때문에 분쇄도를 이제 딱 얼추 맞춰서 4정도에 맞추면 이제부터는 정말 완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크레마층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압력을 받았을 때에 따라서 이 크레마층이 나오는 질감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질감에 대한 값을 알아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세팅 값을 잡기가 편해집니다. 네, 저는 오늘 못 잡았는데, 근데 이게 오늘 보여드린 게 이 그라인더를 쓴 이유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에스프레소 용도의 그라인더들은 이런 그 분쇄도 클리크를 조절하고 이런 게, 그래서 세분화해서, 그리고 세분화되고 딱딱 맞춰서 하는 게 이런 사유예요.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는 사실은 이 그라인딩 굵기 조금 차이에 따라서 추출이 되는 게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핸드드립에서 에스프레소까지 다 커버되는 이런 그라인더들은 어쩔 수 없이 에스프레소 세팅에서 약간 포기해야 될 게 많아질 수도 있어요. 맞추고 시간표 재주고, 아까보다 물줄기가 확실히 좀 진하게 하면서 속도를 내주고 있고요. 나중에 나오는 것까지 하면 33g 정도가 나오게 됐고요. 나중에 좀 많이 나와가지고 좀 빨리 끊었어야 되는데 35g 정도가 나왔고, 보시면은 크레마가 아까 전에 위에까지 쭉 온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좀 안정화되면서도
안정화됐는데 크레마 층도 아까보다 두꺼운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위에다가 얹어주면은 아메리카노 완성. 아까보다 훨씬 맛이 조금 바디감이 늘었고 좀 초콜릿틱한 맛이 확실히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머신이 이제 OPV가 없는 머신이다 보니까 그래도 약간 산미톤이 약간 튀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그라인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꾸면서 좀 조절해주면 좀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아까보다는 좀 맛이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드셔보시겠어요? 아까보다 괜찮지? 네. 아까보다 확실히 그 초콜릿틱한 느낌이 많이 들었고, 제가 이 커피를 볶을 때도 좀 더 약간의 배전도가 있으면서도 너무 강배전으로 안 갔던 게, 확실히 약간의 다크 초콜릿한 느낌과 밀크 초콜릿 같은 느낌을 같이 가져가는 원두를 좀 로스팅 하려고 했었고, 그 맛이 어느 정도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저는 집에서 먹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커피가 아닌가 싶고요. 저도 제 커피를 한번 마지막으로 뽑아보겠습니다. 네. 카메라맨님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건 카메라맨님 커피로 가져가시고요. 라떼는 추출하는 거 생략할 겁니다. 대신에 라떼는 아까 아메리카노 세팅보다 세팅값은 똑같이 가져갈 거니까 그 도직량을 2배 늘릴 거고요. 0.2 정도 늘릴 거고요. 침칠봉이랑 뭐 디스트리뷰터 같은 것만 해줘도 확실히 추출이 엄청 깔끔해지, 좀 더 그러니까 고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좀 맛도 그렇고 좀 더 이쁘게 하기 위해서 컵에다가 바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도직량이 0.2g만 늘어도 라떼가 예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정용 머신으로 가장 많이 먹는 이제 아메리카노랑 카페라떼를 완성을 했고요. 카페라떼도 이제 우유에 밀리지 않게 크레마도 잘 살면서 좀 더 진하게 잘 나온 것 같고, 이 정도면은 아주 맛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힘든 촬영이 끝났으니까 커피를 마시면서 좀 쉬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 커피 맛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커피 마신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다음에는 뭐 이제 좀 기회가 된다면, 오늘은 좀 기본적인 세팅 방법만 말했는데 좀 더 커피를 뭐 맛있게, 좀 더 자신의 취향에 맞게 좀 세팅하는 방법을 가져올 수 있으면 이제 가져와 보도록 노력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다음에 뭐 커피 영상이나 개인적인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커피 맛있지? 어제 한 거보다 맛있지? Not bad, not bad.